나이 들면 다리 힘이 빠지는 게 당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70, 80이 넘어서도 예순보다 다리 힘이 더 좋은 어르신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반대로 일찍부터 걷기 어려워진 분들 중에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식탁 위에 꼭 필요한 몇 가지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한국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세 이상 어르신 중 300만 명 이상이 다리에 힘이 없어 넘어져 다치고 그중 37%는 다시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다리가 늙은 게 아니라 다리가 굶주린 겁니다. 작년 한가위 무렵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3세 김순애 어르신의 따님께서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손주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셨는데 지금은 소파에서 일어날 때조차 벽을 짚어야 겨우 일어나세요. 지난주엔 장보고 돌아오시다 계단 앞에서 넘어지셨는데 무릎이 부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뼈라도 부러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 순간 저는 단지 한 가정의 눈물만이 아니라 수많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깊은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서울 노년영양의학센터에서 35년간 일하며 이런 문제를 겪는 어르신 5,600명 넘게 진료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6가지 식재료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식재료들은 모두 가격이 부담되지 않고 동네 시장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6번째 재료는 거의 모든 한국 가정에 부엌에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르신들 10명 중 9은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약해졌다고 느끼고 계신다면 꼭 이 영상의 다음 15분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겠다는 첫 번째 약속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6가지 생명의 음식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재료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생김새가 투박하다고 외면받기 쉬운 식품입니다. 시장에 가면 1,000원이면 한 봉지를 살 수 있고 어르신들 사이에선 촌스럽다, 몸보신 안 되는 음식 같다는 이유로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저희 서울중앙병원 노인영양센터에서는 이 식품을 다리 근육의 느린 충전기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점심 지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시장에서 장을 본 후엔 팔에 힘이 빠져서 가방을 들 수 없고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가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근육이 굶주리고 있는 신호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오래된 기계처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은 줄어들고 소비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때 제대로 된 연료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다리의 힘은 매일매일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흰쌀이나 밀가루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집안의 난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쌀밥이나 국수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마치 불꽃놀이용 종이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반면 고구마는 참수처럼 오래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타오르며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아침에 고구마 하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100개 깨안당 3.7mg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근육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줘서 밤에 자다가 종아리가 뻣뻣해지거나 쥐가 나는 현상을 예방해줍니다. 이 고통스러운 경험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가을 저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한 분이 계셨습니다. 69세이신 강서구 등촌동의 조동수 어르신은 퇴직 전 항만에서 30년 가까이 크레인을 조종하셨던 분입니다. 조 어르신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 7시에 공원 산책을 나가면 처음엔 괜찮은데 10시쯤 되면 다리가 풀려서 국수가 된 것처럼 흐물흐물해지고 점심땐 무조건 누워서 쉬어야 해요. 안 그러면 오후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녁 6시 넘으면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 혹시 넘어질까봐. 조 어르신의 아내분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엔 자전거 타고 심리 밖까지 낚시도 다니던 사람이 지금은 시장만 가도 3번은 쉬고 와야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운 없이 한숨만 쉬며 지내던 조 어르신의 다리 근력을 검사해보니 또래 대비 단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중간 크기에 고구마 1개에 채소와 달걀을 곁들인 아침 식사를 권해드렸습니다. 첫 주에는 오전 시간이 조금 더 활기찼고 둘째 주부터는 낮잠이 줄기 시작했고 셋째 주에는 산책 시간이 15분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3km 떨어진 공원까지 다녀오셨고 3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근지구력이 7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다리 쥐가 나던 증상은 일주일에 4번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근육량은 1.2kg 늘어났습니다. 조 어르신은 감격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흔하고 싼 고구마 하나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이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 고구마는 절대 거르지 않아요. 평생 먹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중간 크기 1개, 대략 150, 200g 정도를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루 활동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리 방법은 반드시 찌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끓은 후 15분 정도 쪄주면 충분합니다. 절대 오븐에 굽지 마세요. 구운 고구마는 당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고를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검은 반점이 없는 황금빛 고구마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1개면 충분하며 과하게 드시기보다는 잎채소나 단백질 식품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드실 경우 그날의 다른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하고 위산이 많으신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영상의 중간에 그만두고 나간 75%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개할 두 번째 음식이야말로 다리에 지속적인 힘을 불어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고구마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아주 소박하지만 중요한 또 하나의 식재료입니다. 대형마트에서도 몇천 원이면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이 곡물은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위에 좋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귀리보다는 흔히 먹는 잡곡밥이나 찹쌀죽을 더 선호하시곤 하죠. 하지만 영양학계에서는 이 귀리를 근지구력의 연료 창고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집안일 조금만 해도 숨이 가쁘지 않으세요? 방 청소 좀 했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장보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엔 팔이 아파 장바구니를 들기조차 힘드셨던 경험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기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때 보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글리코겐 저장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휴대폰 배터리가 노후되어 금방 닳아버리는 것처럼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쉽게 고갈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귀리에는 두 가지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름은 복잡해 보여도 이 성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면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귀리 100개는 무려 13개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흰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귀리가 느리게 녹는 에너지 캡슐이 되어 근육에 조금씩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봄 저를 찾아오신 분 중에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66세 김정숙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간호사로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요즘 가장 큰 고민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너무 무거워 한층 한층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4층 집까지 올라가는데 3번은 벽을 짚고 쉬어야 했다며 예전엔 한 번에 올라갔는데 요즘은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혀요. 진짜 늙었나 봐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검사 결과 김 어르신은 혈색소 수치가 낮았고 근육 내 에너지 저장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귀리 50글 뜨거운 우유에 불려서 여기에 블루베리 한 줌을 더해 드시도록 권유해 드렸습니다.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주에는 아침 기상 시 다리의 묵직함이 조금 덜해졌고 둘째 주에는 3층까지는 쉬지 않고 오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4층까지 한 번에 오르는데 단지 숨이 조금 찼을 뿐이라고 웃으셨고 2달이 지나서는 손줄을 등에 업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귀리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포장된 귀리 중에서도 반드시 삶아야 하는 통귀리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즉석 귀리는 당이 너무 높아 건강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50g만 마른 귀리 기준으로 한 공기 정도면 적당합니다. 조리할 땐 물이나 우유에 넣고 충분히 끓여서 부드럽게 만든 후 드시고 여기에 호두나 블루베리 대추 등을 곁들이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 맛도 한결 좋아집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너무 되직하지 않게 묽고 부드럽게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으며 점차 적응해 나가면 됩니다. 아침 식사나 운동 전 1시간 전에 드시면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를 미리 채워주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식재료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건 다소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다른 식재료보다 약간 나가기 때문인데요. 하나에 1,000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비싸다, 굳이 먹어야 하나 하고 망설이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 가격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식재료 하나만 잘 챙겨 드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뻣뻣하지 않고 허리 숙이고 물건을 줍거나 쪼그려 앉을 때도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가격도 부담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나이 들어 가장 불편한 증상 중 하나인 관절 뻣뻣함을 풀어주는 데는 이만한 식재료가 없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다리 힘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불편한 건 움직일 때마다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굳은 철문처럼 잘 펴지지 않거나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뻐근하고 통증이 느껴지며 마치 다리에 밧줄이 감겨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속에 조용한 염증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우리 몸은 큰 병이 없어도 여기저기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집 안 여기저기에 작은 불씨가 타고 있는 것처럼 처음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절과 근육을 조금씩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아보카도에는 이런 염증을 진정시키는 특별한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단일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성분인데, 이 지방은 마치 몸속에 들어온 소방대처럼 작용해서 이곳저곳에서 타오르는 작은 염증의 불씨를 차근차근 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을 돕고 쥐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칼륨도 풍부한데, 이는 바나나보다도 더 높은 수치를 자랑합니다. 작년 여름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 김정자 여사님이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최근 들어 아침마다 다리가 너무 뻣뻣해서 침대 옆에서 10분은 다리 풀기 운동을 해야만 겨우 일어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재료를 꺼내려고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일어설 때는 무릎이 찌릿하고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일했는데, 이젠 그 동작 하나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 나이 든 걸 실감해요. 하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김 여사님의 염증 수치를 나타내는 C반응 단백질 수치가 꽤 높게 나왔습니다. 몸속에 만성 염증이 누적되어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를 식사에 포함시키는 식단을 권해드렸습니다. 통밀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슬라이스 해서 곁들이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후 김 여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고, 한 달 뒤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의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전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재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시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야채 썰 수 있어요.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반으로 잘라서 숟가락으로 퍼 먹는 것이고, 약간의 소금이나 후추를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이 더 살아납니다. 또 통밀빵에 얇게 발라 드시면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훌륭합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두유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섭취 시간은 오전이나 점심 무렵이 가장 적합하며, 저녁에 드실 경우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를 때는 손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가 가장 먹기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서 고르시길 바랍니다. 남은 3가지 식재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주저앉고 오래 서 있기조차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영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염증이 숨어 있기 때문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식품은 주로 몸에 필요한 에너지 보충과 염증 완화에 집중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는 다릅니다. 이들은 무너진 근육을 다시 쌓아 올리고 예전처럼 탄탄한 다리 힘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진짜 회복의 핵심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과일들에서 시작됩니다. 마트에 가면 한 팩에 3,000원 남짓하는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 같은 베리류는 사실 근육의 젊음을 지키는 수호자라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속 근육세포는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적은 바로 자유라디칼입니다. 이 녀석들은 마치 도둑처럼 근육세포를 공격하고 세포 속을 망가뜨리며 결과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로가 쌓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베리류 과일에는 그런 적들을 쫓아내는 항산화 부대가 든든하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근육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이미 손상된 부분의 회복도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이 과일들은 비타민C 함량도 높아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고 근육과 인대 힘줄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작년 겨울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71세 박정규 어르신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중학교에서 수십 년간 교편을 잡으셨던 분인데 퇴직 후 1년 사이에 눈에 띄게 근육이 줄어들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한때 단단했던 종아리 근육이 이젠 말랑해지고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쉽게 지친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박 어르신의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이는 자유라디칼이 근육을 공격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매일 블루베리 한 줌을 꾸준히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생과일이면 가장 좋고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제품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박 어르신은 걷는 속도도 빨라졌고 다리도 덜 피곤하다고 하셨습니다. 2달 후에는 종아리를 손으로 만졌을 때 예전처럼 탄력이 생긴 것이 느껴진다며 기뻐하셨고 석 달 뒤 재검사에서는 산화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은 과일이 이렇게 큰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젠 하루라도 안 먹으면 허전할 정도예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리류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하루 한 줌 약 50g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대략 블루베리 15알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귀리죽이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물론 신선한 생과일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냉동 제품도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보관이 쉬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대용량으로 사두고 냉동실에 보관해두면 아침마다 손쉽게 꺼내 드실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작고 소박한 이 과일들이야말로 다리 근육의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도 메모장이든 휴대폰이든 하나 꺼내셔야 할 때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4가지 음식은 어디까지나 준비운동과 기초공사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5번째와 6번째 식재료는 본격적인 근육 재건축에 해당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릴 이 5번째 식품은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100개가당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효과만큼은 앞선 4가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이유는 2가지 강력한 성분 때문입니다. 첫째는 흡수율이 탁월한 고급 단백질이고 둘째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우리 몸은 매일 조금씩 근육을 잃어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늦추고 심지어는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연어입니다. 연어의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95% 이상으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품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효율적입니다. 이 말은 먹은 만큼 근육으로 잘 흡수된다는 뜻이죠.
오메가3는 근육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영양과 산소가 근육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2021년 한국영양학회와 서울의대 연구팀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 나라에서 총 6년간 60세 이상 어르신 을 추적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매주 2-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어르신은 아예 생선을 먹지 않는 분들보다 다리 근육량이 무려 21% 증가했고 만성 염증 수치가 38% 낮았으며 낙상 위험은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건 이 효과가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74세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박도현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장거리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작년 여름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는 자주 쥐가 나서 잠에서 깨기 일쑤였다고 하셨죠. 결정적인 사건은 9월 어느 날 아파트 앞마당에서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려 넘어지셨고 고관절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보호자분은 우리 아버지 예전엔 20kg로 쌀포대 2개씩 들고 5층까지 올라가시던 분인데 지금은 혼자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세요.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이라고 했는데 칼슘제 먹어도 나아지질 않네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검사 결과 박 어르신의 비타민 D 수치는 정상 수치의 40% 수준이었고 혈청 알부민도 낮았으며 근육량은 표준보다 18% 부족했습니다. 원인은 단순한 골밀도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함께 부족했던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100g 정도의 연어를 찜이나 물조림으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보행 보조기 없이 20m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3달 후에는 근육량이 2.3kg 늘었으며 다리 근력도 30kg에서 45kg로 향상되었습니다. 6달 뒤에는 보조기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시장도 다니고 손주 손을 잡고 공원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전 이젠 걷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제 2다리로 세상을 밟고 있어요. 그렇게 어르신은 울먹이며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어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00g 정도가 적당하며 찌거나 끓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메가3 성분을 가장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기름에 굽거나 튀기면 안 됩니다. 오메가3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쉽게 파괴되거든요. 혹시 신선한 연어가 너무 비싸다면 물에 담긴 통조림 연어도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물에 담긴 제품을 고르시고 기름에 절인 건 피해주세요. 연어를 드실 땐 생강 쪽파를 곁들여 비린내를 없애주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어는 단백질과 한겸작용을 동시에 갖춘 근육 재건의 황금 식재료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걱정하는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어쩌면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일 수도 있으며 몇십 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옆집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그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오직 하나의 식품만 추천할 수 있다면 90세가 넘어서도 스스로 걷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해주는
단 하나의 음식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알고 보면 기적 같은 존재인 달걀입니다. 달걀은 가격도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합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새 알에 1,000원, 열 알에 3,000원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도 간편합니다. 끓는 물에 5분만 삶으면 바로 먹을 수 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9은 이 달걀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고 계십니다. 달걀이 왜 이렇게 대단할까요? 그것은 바로 달걀이 자연이 준 완전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근육 생성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가 이 한 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품질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B군, 콜린, 인지질 등 이름을 다 말하기도 힘들 만큼 풍부합니다. 특히 달걀의 단백질은 완전 아미노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흡수율은 무려 98%에 달하며 단백질 식품 중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노년층에서 가장 부족한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 D도 달걀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보충해도 뼈로 흡수되지 않으며 근육도 쉽게 위축됩니다. 달걀 한 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달걀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영양의 핵심인 비타민 D, 콜린, 인지질은 모두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를 버리는 건 가장 귀한 부분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고 아예 달걀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달걀 2개 정도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삶는다는 것입니다. 노른자가 푸르스름하게 변할 때까지 끓이면 황화철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는 소화 흡수를 방해하고 맛도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실수는 저녁 늦게 달걀을 먹는 것입니다. 밤에는 소화가 느려지고 흡수율도 낮아져서 몸에 필요한 영양이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면 아침 공복에 달걀을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든든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달걀은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하루 1-2개가 적당하며 60세, 70세 어르신은 하루 2개, 70세 이상은 하루 1개에서 2개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이 끓기 시작한 후 5분에서 6분 정도 삶아 반숙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과 비타민 D가 가장 온전하게 보존됩니다. 달걀은 아침 식사 때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통밀빵이나 나물 반찬과 함께 드시면 더욱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하고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부드러운 두부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처럼 달걀 한 알이 우리 몸에 줄 수 있는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저 흔해서 늘 곁에 있어서 몰랐던 달걀의 힘. 오늘부터는 그 가치를 다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어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30일 플랜을 따라가신다면 한 달 뒤 여러분의 다리에서 분명한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소개한 6가지 식품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고구마는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시켜줘서 점심 무렵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막아줍니다. 두 번째 귀리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게 해주고 근지구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 아보카도는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줄여줘서 허리 숙이기 쪼그려 앉기 같은 일상 동작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근육세포의 노화를 막고 손상된 조직을 더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다섯 번째, 연어는 근육량을 21% 늘리고 낙상 위험을 45%나 줄여주는 진짜 핵심 식품입니다. 여섯 번째, 달걀은 근육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완전식품으로 매일 2개씩 드시면 90세에도 혼자 걸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이 식품들 중엔 저렴한 것도 있고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6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실제 환자 사례로 검증됐으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확실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음식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고민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딱 30일 동안 따라 하실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일부터 7일까지는 적응기입니다. 아침엔 귀리 50개, 블루베리 1줌,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점심은 평소 식사를 하되 잎채소를 꼭 1가지 이상 곁들여 주세요. 저녁엔 찐 고구마 하나와 찐 연어 100g 찔러온 연어는 주 2회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운동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손을 짚고 반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각 10회씩 해주세요. 식사 후엔 15분 정도 산책도 좋습니다. 3, 4일 정도만 지나도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8일부터 14일까지는 변화기입니다. 첫 주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되 달걀은 하루 2개로 늘리고 연어는 주 3회로 증가시킵니다. 여기에 아보카도를 주 3, 4회 아침에 반 개씩 추가해 주세요. 운동은 반쯤 앉았다 일어나기 횟수를 15회로 늘리고 제자리 무릎 올리기 동작도 매일 해보세요. 10일쯤 되면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한결 가볍고 예전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될 겁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는 가속기입니다. 식단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고구마는 하루 2개로 나눠 드시고 호두나 들깨 같은 견과류도 하루 1줌 추가해 주세요. 운동은 반쯤 앉았다 일어나기 20회, 산책은 30분으로 늘려주세요. 이 시기에는 저녁에 다리에 쥐가 덜 나고 오랫동안 서 있어도 힘이 빠지지 않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22일부터 30일까지는 정착기입니다. 이때부턴 식단과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겁니다. 아침엔 귀리 플러스 블루베리 플러스 달걀. 점심엔 일반 식사에 채소 추가, 저녁엔 고구마와 생선. 생선은 연어가 가장 좋지만 고등어나 참치 등도 함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패턴을 한 달만 유지하시면 다리 힘이 15% 정도는 확실히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계획을 캡처해서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매일 실천할 때마다 체크해 보세요. 30일 후 지금의 다리 상태와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가지를 모두 다 먹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소 3, 4가지라도 꾸준히 드시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나요? 1주째 가벼운 변화를 느끼고 2주차부터는 확실한 개선이 느껴지며 4주 후에는 수치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저는 혈압이나 혈당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단, 고구마를 드실 땐 다른 주식의 양을 줄여야 하고 연어는 소금 없이 조리해야 하며 건강 상태에 따라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6가지 음식은 수많은 임상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계획이지만 정식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리 무력증과 함께 통증이나 붓기, 갑작스러운 악화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해도를 살펴볼 질문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가 가장 풍부한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연어는 왜 매일이 아닌 주 2, 3회만 섭취해야 할까요? 세 번째, 달걀은 어느 시간대에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정답을 남겨주세요. 맞히신 분께는 제가 좋아요로 응원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3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셋째, 여러분이 직접 실천한 경험과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댓글 하나가 또 다른 가족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뭔가를 바꾼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요. 마음 한편으론 정말 효과가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35년간 진료실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온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희망을 잃고 다리에 힘이 빠져 넘어지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했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를 바꾼 것, 그것은 지금 시작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의존에서 독립으로 그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5,6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멀리 갈 수 있고 멀리 가야 인생의 더 넓은 풍경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2 다리가 아직 내 앞에 딛고 있을 수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길은 절대 혼자 걷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확실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저는 서울 노년영양센터의 김세훈 의사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매걸음이 더욱 당당하고 더 멀리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지내세요.